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여러 가지 힘 중에 이제 세 번째 시간이에요. 마찰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마찰력이라는 건 물체가 움직일 때 혹은 뭐 정지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그 움직임을 방해하는 힘을 마찰력이라고 합니다. 접촉한 상태에서 나타나는데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자면 마찰력은 물체가 접촉한 면에서 접촉이라는 건 닿아 있다는 거죠. 닿아 있는 접촉하는 면에서 움직임을 방해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두 물체가 맞닿아 있을 때 움직임을 막으려는 힘, 이걸 마찰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할 때 힘의 정의, 마찰력의 정의, 뭐 중력의 정의 이런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했던 게 방향, 크기였어요. 그래서 마찰력의 방향도 한번 살펴보면 마찰력의 방향입니다. 마찰력의 방향은 예상할 수 있어요. 접촉해 있을 때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니까 마찰력의 방향은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이겠죠. 그래서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있어요. 운동 방향이 지금 초록색 화살표예요. 그래서 운동하는 방향,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는 이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은 이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니까 마찰력은 왼쪽 빨간색 화살표 쪽으로 작용을 하게 돼요. 근데 운동하는 상태에서만 마찰력이 작용하는 건 아니에요. 정지한 물체도 마찰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지한 물체에 제가 오른쪽으로 이 물체를 움직이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른쪽 방향으로 미는 힘을 주었어요. 그럼 미는 힘의 방향은 오른쪽이 되죠. 움직이지 않든 상관없이 어쨌든 이 미는 힘의 방향이 오른쪽 초록색 화살표인 거예요. 근데 이때 얘가 움직이지 않다 하더라도 미는 힘의 방향, 오른쪽 방향에 대한 반대 방향, 방해하는 방향, 즉 왼쪽 빨간색 화살표 방향이 마찰력의 방향이 됩니다. 자, 물체가 운동을 하든 운동을 하지 않든 운동하는 경우에도 이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함. 움직이지 않고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도 내가 이 물체를 움직이게 하고 싶어서 힘을 줬어요. 그랬을 때 이 물체가 설사 아직 움직이지 못했어요. 정지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주는 힘의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즉 다시 한번 정리하면 마찰력이라는 건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마찰력의 방향이 작용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은 이제 마찰력의 크기예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마찰력, 접촉면이 거칠수, 얘는 지금 두 개 접촉되어 있는, 딱 맞닿아 있는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그 접촉하고 있는 면이 거칠거칠할수록 마찰력은 커지게 돼요. 더 잘 안 움직여요. 반면에 접촉면이 좀 부드러워요, 미끄러워요, 매끄러워요? 그럴 경우에 마찰력이 작아지겠죠. 또 하나, 물체가 무거울수록 마찰력이 커지게 됩니다. 제가 작은 물체를 끄는 것과 엄청 커다란 거를 끄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커다란 거를 끌 때 더 많은 힘이 필요하겠죠? 즉 마찰력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접촉면이 거칠수록 물체가 무거울수록 마찰력의 크기는 커진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는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접촉면의 넓이와 한번 비교를 시켜보는 거예요. 나무도막을 눕혀놨을 때와 세워놨을 때 어떤 게 더 마찰력이 클까요? 똑같은 나무도막이에요 라고 한다면 그때는 무게가 똑같기 때문에 접촉면이 똑같기 때문에 이 나무도막이 세워있던 누워있던 상관없이 접촉면의 넓이와는 상관없이 마찰력의 크기는 같아지게 됩니다. 자, 한번 정리할게요. 마찰력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거 접촉면의 거친 정도, 물체가 무거운 정도, 접촉면의 넓이와는 상관없어요. 접촉면이 거칠수록 마찰력의 크기는 커지고 물체가 무거울수록 마찰력의 크기는 커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마찰력을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마찰력이 큰 걸 이용하는 예가 있고요. 작았을 때의
상황을 이용하는 예가 있는데 먼저 마찰력이 커야 좋을 때, 마찰력이 커야 좋은 때는 어떤 경우냐? 계단 끝에 여러분들 좀 거칠거칠한 테이프 같은 거 붙여놓은 거 혹시 본 적 있나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계단 오르내릴 때 미끄러지지 않게, 즉 마찰력을 크게 해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또는 볼펜 중간쯤에, 손잡이쯤에 고무 달려있는 볼펜 혹시 본 적 있나요? 이것도 역시 볼펜 잡고 뭐 쓸 때 미끄러지지 않게 해주는 것, 즉 마찰력을 크게 키워서 우리가 활용하는 예인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등산할 때 등산화 혹은 운동화 바닥을 딱 보게 되면 엄청 울퉁불퉁하거든요. 등산화나 운동화 바닥을 울퉁불퉁하게 만드는 거, 미끄러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찰력이 커야 좋은 예, 혹은 우리가 걷거나 달리거나 할 때에도 미끄러운 빙판 위에서는 잘 달리기가 힘들잖아요. 좀 어느 정도는 마찰력이 좀 있어줘야 한다. 또는 자동차가 멈추거나 이럴 때도 마찰력이 좀 커야 한다라는 거. 그럼 이제 반대로 마찰력이 작아야 좋은 경우, 마찰력을 작게 해서 우리가 활용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 자전거 체인에다가 기름 바르는 거. 윤활유, 부드럽게 돌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기름이다. 그래서 윤활유. 자전거 체인에다가 기름 바르는 거. 그러면 마찰력이 줄어들면서 체인이 좀 부드럽게 움직이게 되겠죠? 또는 뭐 기계 돌아가는 회전축에다가 베어링 같은 걸 넣게 되면 마찰력이 줄어들어서 부드럽게 돌아가기도 해요. 또 하나, 우리 미끄럼틀 탈 때 마찰력이 커야 좋아요, 작아야 좋아요? 우리가 슉 내려가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마찰력이 작아야 좋겠죠? 또는 스케이트라던가 스키 탈 때, 그때도 마찰력이 작아야 좋은 경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마찰력이 커야 좋은 경우, 작아야 좋은 경우를 이제 구분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마찰력에 대한 이야기 기본적인 것만 한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들만 다 했고요. 그럼 이제 한번 싹 정리해 볼까요? 마찰력 뭐예요? 마찰력의 방향, 우리 어떻게 생각했었어요? 마찰력의 크기는 어떻게, 뭐에 따라 달라지더라? 두 가지 있었어요. 그래서 마찰력을 크게 하면 좋은 경우랑 작게 하면 좋은 경우,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자, 일시정지하고 한번 스스로 한번 말을 한번 해보세요. 마찰력이란 뭐였더라? 마찰력의 방향은 어떤 방향이더라?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한번 저랑 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마찰력이라는 건 뭐냐? 물체가 접촉한 면에서 움직임을 방해하는 힘을 마찰력이라고 해요. 움직임을 방해하기 때문에 마찰력의 방향은 움직이려는 방향의 반대 방향이다. 그리고 마찰력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거, 접촉면이 거칠수록, 무게가 무거울수록 마찰력이 커집니다. 접촉 면적은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주지 않는다. 두 가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접촉면의 거친 정도, 물체가 무거운 정도.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에서 마찰력을 크게 하면 좋은 경우, 우리 그 계단이라던가 이런데 고무 혹은 거칠거칠한 거 붙여놓는 거, 혹은 등산화, 운동화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마찰력을 작게 하면 좋은 경우, 자전거 체인에 바르는 윤활유라던가 기계 회전축에 끼는 베어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마찰력에 대한 거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